73세 박순덕 할머니가 은행 앞에서 멈춰선 채 손에 든 통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어요. 분명히 3억 원이 있어야 할 계좌에 잔액이 0원이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4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해서 모은 그 소중한 돈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하지만 순덕 할머니는 아직 몰랐어요. 그 돈을 가져간 게 바로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일어날 더 충격적인 반전들을.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박순덕은 눈을 떴습니다. 이미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40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 시간에 일어나 마포구 골목 한켠에 있는 작은 반찬 가게로 향했거든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허리를 곧게 펴고 걷는 순덕의 모습에는 강인함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순덕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가게 문을 열었어요. 김치, 나물, 젓갈들이 가지런히 정리된 작은 가게였지만 이곳이 바로 순덕의 전부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작했던 이 가게를 혼자서도 40년간 지켜온 터전이었거든요.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순덕은 이 가게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물론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자주 결렸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무엇보다 이 가게가 있어야 돈을 모을 수 있었거든요. 큰아들 영수가 사업 실패했을 때도 딸 영희가 아이들 학원비 때문에 고민할 때도 막내 영민이가 전세금 마련하느라 어려워할 때도 순덕은 반찬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자식들이 어려워할 때마다 조금씩 도움을 줬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 준비도 소홀히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따로 저축을 해왔던 거예요. 내가 아프거나 죽을 때를 대비해서 병원비랑 장례비는 따로 모아둬야지. 이런 마음으로 순덕은 매달 가게 수입의 절반 이상을 정기적금에 넣었어요. 자신은 된장찌개에 김치만 먹어도 괜찮았습니다. 새 옷도 사지 않고 여행도 가지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 목표만 있었죠.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 그렇게 4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드디어 3억 원이 되었습니다. 순덕에게는 평생의 목표였던 금액이었어요. 이 정도면 혹시 몸이 아파도 요양원에 들어가야 해도 장례를 치를 때도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제 좀 마음이 놓이네. 몇 달 전 정기적금이 만기되면서 순덕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통장 잔액에 찍힌 3억 원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제 진짜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 무릎이 더 아파졌어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어지고 오래 서 있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2달 전 순덕은 가게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어요. 40년간 몸담았던 가게를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쉬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3억 원 있으니까 당분간은 괜찮을 거야. 순덕은 자신을 다독이며 가게 정리를 마쳤어요. 그리고 오늘 정기적금 만기 연장을 위해 은행을 찾았던 겁니다. 어머님, 이 계좌 말씀이신가요? 은행 직원이 순덕의 통장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3억 원 있는 계좌요. 정기적금으로 다시 넣으려고 하는데. 죄송한데요. 이 계좌는 이미 해지가 되었는데요. 잔액도 0원으로 나와 있고요. 순덕은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분명히 3억 원이 있는 계좌인데 해지됐다니? 그것도 0원이라니?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3억 원이 있는데 확인 좀 다시 해주세요. 한 번 더 확인해 드릴게요. 직원이 다시 확인해 봤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해지일자까지 정확히 나와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제가 해지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순덕은 당황해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40년 동안 모은 3억 원이 사라졌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혹시 가족분 중에 대리인으로 등록된 분이 계신가요? 비밀번호를 아시는 분이나. 직원의 질문에 순덕은 잠시 멈칫했어요.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정말 몇 명 안 됐거든요. 만약을 대비해서 자식들에게만 알려줬던 건데. 설마 자식들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순덕은 고개를 저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불안함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순덕은 하루 종일 뒤척였어요. 3억 원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혹시 자신이 깜빡하고 다른 은행에 넣어둔 건 아닐까? 아니면 어디선가 실수라도 생긴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다 들었지만 마음 한편으론 불길한 예감이 들고 있었습니다. 설마 애들이 그랬을까? 아니야, 내 자식들이 그럴 리가 없어. 순덕은 고개를 저으며 자신을 달랬어요. 하지만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정말 자식들 뿐이었거든요. 그것도 만약을 대비해서 알려준 건데 설마 그 돈에 손을 댔을까요? 다음 날 오후 순덕은 용기를 내어 큰아들 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수야, 엄마야. 시간 있을 때 잠깐 와볼래? 왜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영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별다른 이상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냥 얘기할 게 있어서. 영이랑 영민이도 같이 오라고 해. 1시간 후 세 자식들이 모두 모였어요. 순덕은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혹시 뭔가 눈치챌 수 있을까 했지만 모두 평상시와 다름없어 보였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다 부르셔서. 둘째 영희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어요. 엄마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사실 어제 은행에 갔다가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 순덕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자식들의 반응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가 평생 모아둔 돈이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없어졌어. 없어졌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막내 영민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억 원이 있던 계좌가 해지됐대. 그것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 말을 듣자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세 자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너희들 중에 뭔가 아는 애 있어? 순덕의 직접적인 질문에 영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희가 왜 그걸 알아요? 엄마 돈을 저희가 왜 건드려요? 맞아요, 엄마. 저희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영희도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어요. 영민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몰라요, 엄마. 혹시 은행에서 실수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순덕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자식들의 반응이 너무 차분했거든요. 평소라면 엄마 돈이 사라졌다는 말에 더 놀라고 걱정했을 텐데 왜인지 담담해 보였습니다. 은행에서 실수할 리는 없어. 분명히 해지 절차를 거쳤다고 하던데. 그럼 누가 그랬을까요? 혹시 통장이나 도장을 잃어버리신 건 아니에요? 영수의 질문에 순덕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건 다 확인했어. 문제는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야. 그 말에 자식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순덕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돌아간 후 순덕은 더욱 의심이 커졌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결국 다음 날 순덕은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죄송한데요. 제 계좌가 언제 해지됐는지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확인해 드릴게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날짜를 알려줬어요. 3주 전 오후 2시에 해지되었네요. 순덕은 그 날짜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3주 전이면 자신이 감기로 하루 종일 집에서 쉬었던 날이었습니다. 혹시 CCTV 같은 걸로 누가 해지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라서 쉽지 않지만 본인 계좌니까 확인해 드릴게요. 30분 후 은행 직원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세 분이 함께 오셔서 해지하셨네요. 모두 성함이 박씨고 연령대로 보면 가족분 같은데요. 순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정말로 자식들이 자신의 돈을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세 명이 다 함께요? 네, 대리인 위임장도 제대로 준비해 오셨고 비밀번호도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덕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4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해서 모은 돈을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몰래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더니 순덕은 집에 도착해서도 현관문을 열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배신감과 절망감이 밀려왔거든요. 그날 밤 순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자식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업고 다니던 모습, 학교 다닐 때 도시락 싸주던 기억, 결혼할 때 축의금 모으느라 고생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그렇게 키웠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다음 날 아침 순덕은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자식들을 다시 불러서 진실을 듣기로 했어요. 영수야, 어제 은행에서 확인했어. 전화를 받은 영수의 목소리가 순간 떨렸어요. 뭘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3주 전에 함께 가서 내 계좌를 해지한 거 다 알아. 긴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이제 그만 거짓말하고 진실을 말해. 왜 그랬는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영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죄송해요, 엄마. 사실은. 하지만 순덕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확인한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됐어. 집에 와서 짐 정리해. 너희들이랑은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겠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말 못 들었어? 짐 정리하라고. 순덕은 전화를 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이 집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순덕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수, 영희, 영민 세 남매는 모두 집으로 달려왔어요. 어머니가 정말로 짐을 싸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모두 당황했습니다. 엄마, 진짜 나가시려고 해요? 어디 가시려고 그래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사과드릴게요. 하지만 순덕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처받은 상태였어요. 40년 동안 자식들만 믿고 살아왔는데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난 기분이었거든요. 사과요? 3억 원을 몰래 가져가고 나서 사과라고? 순덕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죄송해요. 사실은 형이 사업 자금 때문에 너무 급해서.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형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저도 아이들 학원비 때문에 고민이 많았고 영민이도 전세금 때문에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셋이 상의해서 엄마 돈을 빌려 쓰기로 했어요. 나중에 갚으려고 했는데 영민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빌려 쓴다고? 내가 언제 빌려주겠다고 했어? 순덕은 차가운 목소리로 반박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갚는다고? 너희들이 3억 원을 언제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실제로 그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고 어머니의 허락도 받지 않고 가져간 것이었거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영수가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지만 순덕은 짐 챙기는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너희들과 더 이상 가족이 아니야. 엄마, 4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너희들 키우느라 고생한 게 이거야? 내가 아프면 어쩌나 죽으면 장례비는 어떻게 하나 걱정해서 모은 돈을 이렇게 가져가는 거야? 순덕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어요. 억울함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동안 너희들이 힘들 때마다 도와줬잖아. 영수, 내가 사업 실패했을 때도, 영희, 내가 애들 학원비 부족할 때도, 영민이, 내가 전세금 걱정할 때도. 그런데 이번엔 왜 말도 안 하고 가져갔어? 자식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1시간 후 순덕은 정말로 집을 나왔어요. 가방 2개에 간단한 옷까지만 챙기고 마포구 한켠에 있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월세 50만 원짜리 고시원보다 조금 나은 방이었어요. 자식들은 어머니를 붙잡으려 했지만 순덕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이제 연락하지 마. 나는 혼자 살겠어. 그 말을 남기고 순덕은 문을 닫았어요. 처음 며칠은 괜찮았어요. 좁은 방이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고 무엇보다 배신한 자식들과 떨어져 있으니 마음이 편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먼저 돈 문제가 심각했어요. 가게를 정리하면서 받은 돈이 조금 있었지만 3억 원을 잃은 상황에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월세, 생활비, 병원비까지 생각하면 앞이 막막했어요. 더 큰 문제는 건강이었어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무릎이 더 아파졌고 밥맛도 없어서 체중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혈압도 오르고 어지러움증도 생겼어요. 그런데도 순덕은 자식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자존심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배신감이 너무 컸거든요. 한편 집에 남은 자식들도 편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없는 집은 정말 공허했습니다. 특히 추석이 다가오면서 더욱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어요. 형, 우리 정말 잘못한 거 맞죠? 영민이가 형과 누나를 찾아와 말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40년 동안 모은 돈인데 나도 후회되긴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영수도 고민이 많았어요. 사업 자금으로 쓴 돈은 이미 회수가 어려운 상태였거든요. 우리가 돈을 갚을 수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영희도 한숨을 쉬었어요. 아이들 학원비로 쓴 돈 역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추석 당일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순덕이 쓰러졌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원룸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니께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어요.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인데 보호자가 와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남매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뇌경색 초기 증상입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위험은 넘겼지만 앞으로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치료비는 얼마나 들까요? 입원비와 치료비 합쳐서 최소 2천만 원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자식들은 절망했어요. 어머니의 3억 원을 가져간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치료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였거든요. 하지만 이 순간 영민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형, 누나, 우리 어떻게든 치료비 마련해야 해요. 내 차 팔고 보험도 해지할게요. 나도 집 담보로 대출 받을게. 영희와 영수도 각자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깨달았거든요.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돈보다 훨씬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면서 세 남매는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가 정말 큰 죄를 지었구나. 영수가 중얼거렸어요.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했을까? 엄마가 쓰러지고 나니까 그 3억 원이 전혀 중요하지 않네. 이때 영민이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형, 누나. 나 엄마한테 진짜 진심으로 사과드릴 거예요. 그리고 평생에 걸쳐서라도 그 돈 갚을 거예요. 나도 그럴게. 우리 모두 그렇게 하자. 세 남매는 마침내 자신들의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후 순덕이 의식을 되찾았어요. 눈을 뜨자마자 본 건 세 자식들의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밤새 잠도 못 자고 지켰던 모습이 역력했어요. 엄마 깨셨어요? 영민이가 가장 먼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며칠 사이에 더욱 야위어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에요, 엄마. 엄마가 쓰러지셔서. 영희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순덕은 천천히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자신이 원룸에서 혼자 지내다가 쓰러진 것, 그리고 자식들이 달려온 것까지. 왜 왔어? 나는 너희들과 상관없다고 했잖아. 순덕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하지만 예전만큼 날카롭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영수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45세 중년 남자가 병실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은 보는 이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큰 죄를 지었어요. 엄마가 4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모으신 돈을 허락도 안 받고 가져간 게 얼마나 나쁜 일인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 저도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영희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이들 학원비가 급하다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쓰러지고 나니까 그 돈이 전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엄마,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영민이도 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말했어요. 형들이 하자고 할 때 말렸어야 했는데 전세금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서 따라갔어요. 정말 죄송해요. 순덕은 자식들의 모습을 묵묵히 바라봤어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처가 쉽게 아물 수는 없었습니다. 후회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어? 그 3억 원은 어떻게 할 거야? 엄마, 저희가 갚을게요. 영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 차 팔고 보험도 해지했어요. 그래서 500만 원 마련했습니다. 저도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1천만 원 준비했어요. 영희도 말했어요. 저는 아직 많이 모으지 못했지만 매달 100만 원씩은 드릴 수 있어요. 영민이의 말을 듣고 순덕은 놀랐어요. 자식들이 정말로 돈을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엄마 치료비도 저희가 다 부담할게요. 2천만 원이라고 하던데 저희가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치료 끝나고 나서도 엄마 간병은 저희가 번갈아 가면서 할게요. 자식들의 말을 듣고 있던 순덕의 마음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어요. 정말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영희가 어머니의 손을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4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저희 뒷바라지 하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저희가 그 마음을 몰라줬어요. 엄마가 그 돈 모으시느라 얼마나 절약하셨는지도 이제야 생각이 나요. 영민이도 말했어요. 된장찌개에 김치만 드시면서도 저희한테는 고기 사주시고 당신 옷은 안 사시면서도 저희 옷은 사주시고 저희가 결혼할 때도 축의금 마련하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영수의 말에 순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자식들이 그때까지의 자신의 희생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 저희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영민이의 간절한 질문에 순덕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용서하고 싶었지만 쉽게 말로 표현할 수는 없었거든요. 시간이 필요해. 순덕이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너희들이 정말로 뉘우치고 있다는 건 알겠어. 그날부터 자식들은 교대로 병원에 와서 어머니를 돌봤어요. 영수는 아침 일찍 와서 점심때까지, 영희는 점심부터 저녁까지, 영민이는 저녁부터 밤까지. 한 명은 항상 어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운 대화가 늘어났어요. 엄마, 약 드실 시간이에요. 물 좀 드세요. 베개 높이는 괜찮으세요? 자식들의 세심한 배려를 받으며 순덕의 마음도 점점 누그러졌어요. 한 달 후 순덕은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를 원룸이 아닌 예전 집으로 모셔갔어요. 엄마, 집에 오세요. 저희가 다시 잘할게요. 집에 돌아온 순덕을 보며 자식들은 더욱 정성을 다했어요. 영희는 매일 아침 엄마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드렸고, 영수는 어머니의 약을 챙겨드렸어요. 영민이는 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나가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매달 돈도 갚기 시작했어요. 영수는 부업을 시작했고, 영희는 파트타임 일을 늘렸어요. 영민이도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번 달분이에요. 매달 마지막 날 자식들은 정성스럽게 모은 돈을 어머니께 드렸어요. 금액은 작았지만 그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 돼. 순덕이 말했지만 자식들은 고집을 피우지 않았어요. 안 그러면 저희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순덕은 마침내 자식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어요. 이제 됐어. 너희들이 정말로 뉘우치고 있다는 걸 알겠어. 엄마, 돈은 이제 그만 갚아도 돼. 대신에 앞으로는 정말로 가족답게 살자. 그 말을 듣고 자식들은 모두 울음을 터뜨렸어요.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안도감과 기쁨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감사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는 엄마 속 썩이는 일 절대 안 할게요. 엄마가 우리한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이제 정말로 알겠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오랜만에 웃음이 가득한 식탁이었습니다. 역시 가족이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구나. 순덕은 자식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억 원을 잃었지만 대신에 진짜 가족을 되찾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돈보다 소중한 건 역시 가족이었습니다. 이제 순덕은 정말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가족보다 소중한 건 이 세상에 없으니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사연으로 또 찾아뵐게요.